동생들 안녕. 수준진단의 알렌형이야.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인성 면접에서 받을 수 있는 난해한 질문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검토해보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해. 이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이어진 영상이니까 지난 영상 안 보고 온 동생들은 꼭 보고 와서 더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별명이 뭐예요? 혹은 친구들이 뭐라고 불러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은 면접관들이 뭐 할 일이 없거나 심심해서 하는 질문이 결코 아니겠지.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파악해보자고. 보통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별명이라는 것은 나를 오랫동안 관찰한 친한 지인이 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응축해서 표현한 말이 별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란 지원자의 어떤 특징을 단시간 내에 파악하려고자 하는 의도로서 하는 질문이 이거인 거지.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별명들 중에서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드러난 별명, 그 별명이 붙은 이유를 지금 내가 지원하고 있는 이 회사의 직무, 거기에 필요한 역량, 혹은 핵심 인재상과 연관지어서 그런 별명들을 말하는 게 좋겠지. 하나쯤 준비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우선 첫 번째, 저는 별명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 두 번째, 친구들이 나를 진짜로 부르는 뭐 욕설이 섞인 별명이라든가 원색적인 뭐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 별명들은 피하는 게 좋아. 전 별명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경우 이 친구는 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나? 별명 하나 붙여줄 친구 없을 정도로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친구인가? 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뭐 원색적이거나 뭐 좀 노골적 욕이 들어간 그런 별명들은 면접장에서 당연히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 본인의 단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지원자가 본인의 단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 파악한 단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고, 할 계획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야. 때문에 이 질문 답변의 핵심은 진실에 기반해서 답변을 드리되 해당 직무의 치명적인 그런 단점들은 피해서 답변하는 게 핵심이야. 가령 내가 해외 영업 지원자야. 근데 내가 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이라 사람을 만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 이거는 절대 뽑힐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지. 영업이란 직무는 사람을 만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를 쌓는 게 일인데 이건 너무 크리티컬한 거지. 또 내가 만약에 재무회계 지원자야. 근데 저는 숫자에 너무 약하고요. 꼼꼼하지 못하고 어떤 덜렁거리는 게 저희 단점입니다. 라 말하면은 어떤 회사의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부적합한 요소겠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어떤 나의 단점을 말하되 이 단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크리티컬 요소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답변을 하도록 해야 돼.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고. 저의 단점은 좀 오지랖이 넓다는 데 있습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 챙기는 거를 즐겨하는 편이라 뭐 이것저것 공사다망하게 좀 끼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학창 시절 또 어릴 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수록 좀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도 슬슬 누락이 되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제가 번아웃이 된다는 단점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은 좀 직무에 크리티컬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개선 의지와 액션들이 들어간 답변이지 않을까 싶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 요즘 사회 윤리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윤리 경영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 이 질문의 핵심은 상사가 내린 지시가 정말 부당한 지시였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조금 뭐 업무 분장이 모호해서 나에게 조금 더 뭐 모호한 업무를 시킨다거나 어떤 조금 더 많은 양의 업무를 시키는 뭐 부당한 게 아니라 조금 불합리한 정도의 지시인지를 잘 구분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어. 네, 만약에 어떤 상사가 내린 지시가 부당하다
그런 상황일 경우 저는 상사께서 주신 지시가 어떤 사회 법규나 회사 내규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인지 명백히 부당한 것인지 확인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 지시가 명백히 부당한 것일 경우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가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 단순히 업무 분장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좀 불편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던가 조금 더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 될 경우에는 묵묵히 받아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그 업무가 조금 과도해서 제가 제때에 어떤 팀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렵다면은 기회를 잘 봐서 상사분께 조심스럽게 논의 드릴 것 같습니다. 정도로 답변하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상사 혹은 팀원 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면접을 보고 있는 그 면접관들이 나의 직속 상사 혹은 팀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야.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저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나랑 트러블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은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변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 말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것. 세 번째는 관계 개선을 위해 잘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개선을 시도하겠다라는 점을 말하는 게 포인트예요. 답변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자고. 네, 만약 제가 상사분과 갈등이 있으면은 우선 제가 먼저 변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사분의 입장에서, 상사분의 관점에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해보고 그것을 먼저 개선해보려는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상사분께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제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 갈등, 제가 파악한 갈등의 요인이 맞는지, 분석한 요인이 맞는지 여쭈어보고 대화로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볼 것입니다. 이런 게 잘 되지 않아 갈등이 단시간 해결이 안 되더라도 단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보거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입니다. 먼저 저보다 사회생활한 팀 내 혹은 다른 팀 내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회식 자리나 식사 자리와 같이 조금 더 부드럽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하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 곁들여 보겠습니다. 정도로 말하면은 좋은 답변일 것 같아. 커리어 골이 뭐예요? 혹은 뭐 5년 뒤, 10년 뒤 커리어 골이 뭐예요? 라는 질문. 뭐 개인이든 회사든 목표가 좀 뚜렷해야지 성과도 잘 나오고 또 일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원자를 뽑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 회사에 오고 싶어요 라는 지원자보다는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이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뽑으려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 회사 그냥 오고 싶어요 라는 스탠스로 답하기보다는 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커리어 골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특히 이 회사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직무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라는 스토리라인과 논리 구조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내 커리어 골을 이 회사 안에서 추구하겠다라고 강조하는 점이야. 뭔 말이냐? 사회초년생들 중에 특히 지원자들 중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야망에 넘쳐서 욕심에 넘쳐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이 질문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 가령 저는 이 커리어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커리어 시작을 하되 몇 년 뒤에는 유학을 간다거나 MBA를 간다거나 한 번쯤은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너무 솔직한 본인의 커리어 계획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답변이야. 물론 그 커리어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되게 솔직히 필요한 것들일지도 몰라. 유학이나 뭐 MBA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면접을 보는 이 순간에는 그 답변을 해서는 안 돼. 무조건 이 회사 내에서 그 커리어 골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야. 회사는 어쨌든 로열티를 봐. 한 명을 채용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퍼포먼스를 내기까지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조금 기껏 키워놨더니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를 뽑을 이유는 절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 골과 계획을 말함에 있어서 절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이 회사 안에서 추가하겠다 말하는 게 중요해요. 뭐 예시로 말한다면 이 정도로 말하면 어떨까? 저의 커리어 골은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법인장이 되는 것입니다. 뭐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중요한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들어가는 기획팀은 너무나 중요한 기회고 전투 입사하면은 기획팀에서 기획 역량의 초석, 기초를 다지는 데 당분간 집중하겠습니다. 또 법인장으로서는 되게 많은 역량과 지식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뭐 유통이라든가 재무회계, 영업 등등 말이죠. 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양한 팀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혹은 필요하다면 직무순환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함으로써 법인장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경험들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국어의 공부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어학 공부를 하고 뭐 틈틈이 뭐 중국을 여행함으로써 어떤 문화와 사회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개인적인 노력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저의 코리아 콜은 회사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역량을 쌓아나겠다. 뭐 이런 구조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인성 면접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난감한 질문들을 같이 리뷰해봤어. 아마 다음 영상까지도 요거랑 동일한 주제로 준비할 것 같아. 오늘 영상 도움되었으면 동생들 늘 그랬듯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리플 달아줘. 나랑 찰스 형이랑 준비해가지고 좋은 영상 만들어 갈게. 그럼 우리 동생들 취직하는 그날까지 형도 동생들도 화이팅 하자. 안녕.